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 초기의 국왕의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왕은 딱 4명만 알면 됩니다. 고려 초기에 태조, 그리고 4대 광종, 6대 성종,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원간석기 이후에 국민왕,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그 4명 중에 초기의 왕인 태조, 광종, 성종 3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입니다. 태조는 먼저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 정책, 호족들과 결혼을 했다.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와이프 뭐 29명, 30명. 그리고 사성제, 성을 나눠줬다. 대표적인 게 발해에서 내려온 대광현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2개는 이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심관 제도로서 사심관을 임명해서 이제 그 지역을 책임을 지게 한. 그래서 초대 사심관이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었죠.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게 최초의 사심관이었다. 그리고 기인제도, 호족들의 이제 자제들을 개경으로 유학 보내줄게 이런 다음에 인질로 잡고 있는 제도가 기인제도였다. 이거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랑 비슷한 제도라고 했었죠. 그리고 경제정책입니다. 조세의 10분의 1이나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흑창. 이제 고구려 때 진대법이 있었다면 고려엔 흑창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사실 호족 포섭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호족들이 고려를 세우는데 많은 공을 세우잖아요. 그 공로와 인격과 이런 것들을 다 총 종합을 해서 역할에 따라 토지를 나눠준다 하는 게 역분전입니다. 그리고 뭐 문화정책으로는 연등제와 팔관회를 실시했다. 연등회는 뭔지 알죠? 불교 그 행사 이렇게 연꽃 달아놓은 다음에 사진 많이 찍죠? 8관에는 불교, 도교 막 이것저것 다 섞어 넣은 짬뽕 행사다. 이런 게 있었구나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호조 포섭 정책이랑 경제 정책 중에 흑창, 역분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결사사기, 흑역사 이런 거. 그리고 대외 정책.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했다. 왜? 태조 왕건은 거란을 무찌르고 싶어서 거란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만부교 사건이 있었죠. 거란 애들이 낙타 50마리를 선물해줬는데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가지고 굶어 죽였다. 그리고 청천관 영흥관까지 국경선을 확장을 했다. 이런 게 이제 태조 왕건의 대외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후뉴 10조. 이제 내 후대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걸 읽고 제대로 다스려라.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는 신하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통치해라. 왕이랑 같이 해라. 이런 게 이제 저서인데 이 저서 정계 계백료서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태조 왕건이 쓴 책 3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대 광종입니다. 이제 아들을 29명인가 30명 나가지고 서로 왕 되려고 막 싸우죠. 그래서 이제 광종 때 돼서야 드디어 좀 왕권을 확립을 하는데 광종은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이 키워드로 두시면 돼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호족들의 노비를 다 뺏어서 다 양민으로 풀어줬다. 일석이조라 그랬죠. 호족들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노비들이 평민이 돼서 세금을 내니까 국방까지 강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쌍기의 권위, 후주 출신 쌍기가 과거제, 중국 과거제 좋은데 막 이러니까 할게 이렇게 한 게 과거제. 그리고 칭제권, 황제 칭호를 쓰고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 준풍, 광광 이렇게 하니까 쉽죠. 그리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 자담비노금 별로 안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비안건법. 그리고 쌍기 중요합니다. 쌍기 은근 키워드 많이 나와요. 쏠쏠합니다. 쌍기 하면 쌍기의 과거제, 광덕, 준풍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관리의 공복은 그냥 올라가며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쌍놈이 이렇게 쌍놈이. 그 다음에 광이랑 관은 광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억지 같다고요?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6대 성종입니다. 6대 성종은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건의로 유교적인 통치를 하게 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무 28조. 그때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시무 10조를 했는데 그건 안 받아줬죠. 진성여왕이 신라 때. 근데 성종은 이 최승로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성이랑 승이 겹쳐서 그런지 약간 자기랑 비슷하면 좋아한다 했잖아요. 사실 아무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성이랑 승이랑 비슷하다. 안 비슷한데요? 이러면 안 돼요. 태조랑 광종보단 비슷합니다. 그리고 학교였던 국자감. 고려 학교 정리해볼까요? 고구려의 학교 태학, 소수리망, 그리고 신라 신무왕 때는 국학, 그리고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 이렇게 성종인 것보다 고려의 학교인 걸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12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설픈 두 자릿수가 나온다. 12, 28 이런 게 나오면은 6대 성종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최성로. 최성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방에 향리제도를 마련했다.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향리제도를 자연스럽게 마련한 성종. 최성로의 역할입니다. 거의 다. 유기적 통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태조, 광종, 성종.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누가 알려준 건데, 사기, 결훈, 흑역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자기 외운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거 끝나. 그 다음에 정계 계백료서만 가면 돼요. 서경이랑. 이런 거는 오며 가며 보면 됩니다. 연등의 팔관에는. 그리고 광종은 쌍노비, 쌍기의 과거제, 노비 안건법. 그리고 광덕준풍. 쌍노비 이거보다 사실 광종은 내용으로 가시면 돼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했다. 은근히 이 과거제가 누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제에다가 이응만 붙이면 광이 되니까 광종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쌍기, 그리고 성종, 최승로 28조, 그리고 12목, 향리, 국자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